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실기 2019년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평균 유량이 7570m 세제곱퍼 대인 하수처리장의 1차 침전지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때 1차 침전지에 대한 권장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며 원주웨어의 최대 원료 부하가 적절한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원형 침전지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원형 침전지 기준이기 때문에 단면적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해주면 되고, 설계 기준에 있는 최대 원료율과 평균 원료율을 이용하여 표면적을 구한 후에 가장 큰 표면적을 선택해서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운 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대 위어의 원료 부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최대 위어의 원료 부하, 최대 위어의 원료 부하, 원료 부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파이 D분의 Qma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Qmax는 최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75를 곱한 값, 즉 2.75 곱하기 7570을 대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평균 원료율을 이용해서 표면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원료율의 표면적을 구해보도록 하면, 먼저 직선을 긋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단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량 나누기 유속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유량은 7570 미터 세제곱퍼 데이로 주어져 있으며, 이때 속도는 원료율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이때 평균 원료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36.7 미터 세제곱퍼 데이, 그 다음에 미터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06.2670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 원료율을 이용해서 표면적을 구해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A1, 이건 A2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할 것은 최대 원료율에 대한 표면적이기 때문에 최대 원료율을 이용해서 구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최대 유량은 2.75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2.75 곱하기 7570 미터 세제곱퍼 데이를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원료율을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89.6 미터 세제곱퍼 데이 곱하기 미터 제곱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32.3382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면적을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2번이 더 크기 때문에 2번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직계형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 세 번째 직계형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적어드렸던 단면적에 대한 식을 D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D는 루트 파이분의 4A라는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이것은 2항에서 정리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인자들은 우리가 구해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파이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 그 다음에 4 곱하기 2번에 대한 단면적인 232.338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7.1995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최대 위어의 원료 부하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대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위어의 원료 부하, 최대 위의 원료 부하는, 자, 직선을 긋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유량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 최대 유량을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2.75 곱하기 7570 미터 세제곱퍼 데이를 대입해 주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파이 D만 대입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파이 곱하기 17.1995
미터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85.2679 미터 세제곱 퍼 미터 데이가 됩니다. 따라서 답을 적을 때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적어야 되기 때문에 385.27이 나오게 되고, 이때 근거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최대 위어 원류 부하의 권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권장 기준은 389로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값은 389보다 작기 때문에 적절하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100mg/L인 용액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준 상태의 기준이며 가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기성 분해 시 생성되는 메탄의 발생량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혐기성 반응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분자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존재하고 있고, 해당 반응식은 호기성 반응이 아니라 혐기성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지 않고 3개의 메탄과 3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기 때도 많이 외웠던 반응식이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 무게 비율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 그 다음에 메탄은 탄소 1개와 수소 4개이기 때문에 16인데 3개의 몰이 발생했기 때문에 3 곱하기 16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의 양은 1000mg/L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mg/L를 대입.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메탄의 발생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x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밑줄을 긋고 비례식을 구할 때는 사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180분의 3 곱하기 16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66.6667 mg/L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따라서 답을 적게 되면 메탄의 발생량은 266.67 mg/L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에 대한 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하는 것은 밀리리터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번엔 부피비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응식 한번 그대로 또 적어보도록 할게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는 혐기성 반응을 하면 3개의 메탄과 3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텐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무게당 발생하는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자량은 그대로 180mg으로 유지가 되지만 이때 메탄의 발생량은 부피비로 발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항상 부피비는 22.4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22.4. 그리고 mg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ml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포도당은 얼만큼 있냐면 100, 1000이죠. 많이 아니라 1000mg 대 x가 되는 것이, y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x자로 곱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y 값은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180분의 3 곱하기 22.4 곱하기 1000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373.3333 ml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학생분들이 간혹 질문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 왜 1000mg만 대입하냐 했는데, 문제에서는 용액 1리터를 혐기성 분해시킬 때이기 때문에 1리터에 대한 양을 곱해줘서 1000mg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최종적인 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373.33ml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각 공법의 구동력을 쓰시오. 투석은 농도차. 그 다음에 전기투석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위차. 마지막으로 역삼투는 정수합차입니다.
쉽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기 응집기에서 속도 구배 값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응집조 10m 세제곱에 필요한 공기량 미터 세제곱 퍼 세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두 가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필기에서도 많이 보았던 식입니다. 무엇이냐면 P는 G의 제곱 곱하기 뮤 곱하기 V입니다. 이때 이것을 어떻게 외웠냐면 담배는 두 손가락으로 피는 중 전부를 이렇게 외워줬죠. 그래서 이때 G는 속도 구배, 뮤는 점성계수, V는 부피를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 추가로 암기해야 되는 식 P는 PA 곱하기 그 다음에 QA 곱하기 LN 10.3분의 h 플러스 10.3을 이용한 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때 PA 값은 표준 상태의 압력을 대입해줘야 되는데 좌측에 있는 ATM, 그 다음에 미터 H2O, 그 다음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동력은 와트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우측에 있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을 대입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A는 공기량, 그 다음에 H는 응집조의 깊이를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를 이용해서 소요 동력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를 바로 구해보도록 하면 각각의 인자들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응집기에서 속도 구배량 100을 먼저 대입해주고 단위는 세크는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제곱이기 때문에 전체를 제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성계수는 0.00131, 그 다음에 뉴턴 세크, 그 다음 분모에는 미터 제곱이 들어가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부피는 10m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31W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필요한 공기량이기 때문에 Q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QA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개의 인자들은 좌항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좌항으로 넘기게 되면 모두 분모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QA는 그 다음에 P가 분자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PA와 LN 10.3분의 H 플러스 10.3 이거는 분모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나머지 인자들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P에는 131을 대입, 그 다음에 PA는 101,325를 대입해주면 되고 LN 10.3분의 그 다음에 H는 2.5, 그 다음에 플러스 10.3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5.94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종 답을 적을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최종 답 QA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5.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세제곱 퍼 세크를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해당 공식은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1회차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